오늘 이제 대단원이 바뀐 대단한 날이죠. 예,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아주 오늘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농담을 복습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하면 지나갑니다. 이제 중단원도 바뀌니까 중대한 날이기도 하죠. 파동의 성질과 활용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첫 번째 소단원으로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해서 할 텐데, 오늘은 이제 파동의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파동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3단원 전체가 파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되는 내용이 되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굴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볼 수 없고 입자도 굴절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로 오늘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그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파동이 꺾이는 굴절입니다. 그래서 굴절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파동의 진행에 대해서, 파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요. 왜 이러나? 파동이라는 것은 어느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인데요. 이때 파동이 시작되는 점을 파원이라고 합니다. 예. 파동이 처음 발생한 곳이고요. 이 두 번째 발생한 곳은 파2가 되겠죠. 세 번째 발생은 파3. 미안하다. 방금 하면 농담이고, 이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고요. 사실 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 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파원의 근원이라는 의미의 파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 그 파동은 물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파동이 있고 물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있는데요. 우선 물질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물질에 직접적인 이동은 없고 물질은 각자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이고 전달되는 것은 그 에너지만 전달이 됩니다. 이때 이제 파동의 매개체 역할, 파동의 진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매질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 파동의 종류를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매질이 대부분의 파동은 다 필요한데요.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있습니다.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빛입니다. 빛. 전자기파가 매질이 필요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질이 필요한,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으로,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을 역학적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제외한 파동은 전부 다 역학적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전자기파 빛은 매질이 필요 없으니까 요 착한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 잘 듣는. 미안하다. 매질이 필요 없어. 여기 오랜만에 수업해서 적응이 안 되나 보네. 좀 준비된 게 몇 개 더 있는데 어떡하지? 다 해도 돼요? 전자기파는 이제 말 잘 듣는 파동이다. 매질이 필요 없어서. 근데 파동의 종류를 매질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횡파, 종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잘 안 쓰는 용어이긴 한데, 그 횡파를 가로파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로 세로 할 때, 종파를 세로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한동안 이렇게 쓰다가 요새는 다시 좀 횡파 종파로 넘어간 느낌이에요. 횡파 종파의 의미는 뭐냐면, 그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으로, 보통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을 얘기를 합니다.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있는데, 요 두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횡파고 나란하면 종파입니다. 쌤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야 그거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아, 아니요? 맨날 저 파동으로 쓰시냐? 왜 여기는 빨간색 없었는데 왜? 아 주로 자 이게 그 용수철을 바닥에 놔두고요. 횡파하고 종파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에 놔두고 좌우로 흔들면 이제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인데 각 지점에서 용수철이 진동하는 방향은 그 진행 방향과 수직인 방향이 됩니다. 이런 게 횡파입니다. 횡파고 이 종파는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 이 앞뒤로의 진동이 이 진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용수철의 진동 방향,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종파라고 합니다. 이때 규칙적인 모양이 반복돼서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규칙적인 모양 중에서 가장 짧은 패턴 있죠. 한 패턴. 그 한 패턴의 길이가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횡파의 경우에는 요 모양 혹은 요 모양 혹은 요 태극 모양 요런 게 이제 한 파장이 되겠고요. 이 종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장 압축된 부분과 가장 압축된 부분 사이 거리 혹은 가장 늘어난 부분과 가장 늘어난 부분 사이의 거리 요게 이제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 횡파의 대표적인 파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가 있고요. 종파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귀에 들리는 음파 소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전자기파는 횡파고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근데 똑똑한 학생은 이쯤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기는 핸드폰을 보고 있네요. 네, 핸드폰을 볼 때 그 빛은 전자기파, 횡파에 해당이 됩니다. 몇 시인지 보여줬어? 그래. 네,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다 했잖아요. 매질이 필요 없는데 횡파의 정의를 보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자기파는 좀 예외적으로 매질의 진동 방향이 아니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어서 횡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동이 전달되는 게 결국에 파동인데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하게 되고 그게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횡파일 때는 요 매질 대신에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어서 전자기파는 횡파로 분류가 됩니다. 요 음파하고 초음파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파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일한 파동인데 그 음파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들리면 공기를 앞뒤로 흔들어서 그 진동이 우리 귀에 도달하게 되면 고막을 앞뒤로 흔들어서 그게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 뇌를 자극하면 소리를 듣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교육 과정에 없어져서 이제 할 수 없는 농담이 되어 버렸는데요. 초음파는 너무 진동수가 커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음파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는 진동수 범위가 얼마냐? 20에서 2만 헤르츠예요. 그래서 20헤르츠부터 점점 증가시켜 가지고 2만 헤르츠에 이르게 되면 그럼 2만 하고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2만 헤르츠 이상이 이제 초음파가 됩니다. 요 오늘 수업 끝나고 테스트 해볼게요. 그 일반에 테스트 해보니까 18,000헤르츠까지 듣는 애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가청 주파수가 좁아져요. 저는 한 16,000, 17,000부터 안 들리거든요. 나중에 한번 켜줘 볼게요. 우리가 보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색깔에 해당이 되고 소리의 진동수가 소리의 높낮이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그 지진파 중에서 S파, P파 중에 S파가 횡파에 해당이 되는데 요 S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보면 횡파처럼 보이죠?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P파는 종파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종류를 매질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는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 파동 그리고 이제 매질의 진동과 파동의 진행 방향 사이의 관계로는 횡파와 종파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빛과 우리가 듣는 소리가 대표적으로 역학적 파동 그리고 전자기파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횡파와 종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류해도 빛과 소리는 이제 다른 종류의 파동으로 분류가 되죠.
그럼 이 파동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래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가로축도 위치, 세로축도 변이, 그러니까 둘 다 거리의 단위를 쓰는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는 어떤 특정 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그냥 사진으로 찍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한 지점의 매질의 모습을 시간에 따라서 연속으로 사진을 찍어서 시간대별로 펼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 진동수까지 설명한 다음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사진으로부터는 요 그래프로부터는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 위로 볼록한 부분,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지점을 마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마루 할 때 마루하고 비슷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루하고 마루 사이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지점 있죠. 이걸 골짜기에 그 골하고 맞춰가지고 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진폭은 뭐냐 하면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로서 이걸 앰플리튜드의 첫 글자를 따서 A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동 중심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 변이까지, 혹은 사인 함수랑 똑같아요. 진동 중심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틀리는 경우가 이거를 진폭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가 진폭이 되겠고요. 파장은 아까 얘기했죠.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그 패턴의 최소 길이가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파장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골하고 골 사이의 거리도 파장이라 볼 수 있고, 그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태극무늬 하나 보이죠? 태극무늬 하나가 길이가 파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파장은 람다라고 씁니다. 람다는 여러분 쓰는 순서가 요렇게 써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쓰는 순서가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시험 문제 내볼까 한번? 람다를 쓰는 순서. 로또 1등 당첨되면 한번 내볼게요. 보통 이렇게 애들이 잘못 쓰는데 순서는 요겁니다. 요거.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요? 누가가 정했다. 누가? 그럼 누가가 정한 거예요? 네, 누가가 정한 겁니다. 야, 그만하고 넘어갈게. 오늘 시간 좀 빠듯하다. 자, 일단 오른쪽 그래프에서 얘가 마루고 얘가 골인 건 똑같고요. 진폭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차이가 이번에는 시간 차이거든요. 시간 차이로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는 이제 그 시간의 첫 글자를 따서 t라고 하나? 주기라는 의미의 그 영어 단어도 t로 시작. 하여튼 t입니다. t. t인데 이 주기하고 진동수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동일한 파동이면 몇 번 진동할 때 시간이 몇 초 걸리냐 이 비율이 일정해요. 일정해서 비례식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주기는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진동할 때 t초 걸린다라고 합시다. 그럼 t초가 바로 주기가 됩니다. 근데 진동수는 뭐냐 하면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이때 횟수에 해당하는 게 F, 진동수가 됩니다. 프리퀀시. 프리퀀시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F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F하고 T는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주기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F번 진동을 해요. 그래서 횟수 나누기 시간 이 비율이 동일한 파동이면 일정합니다. 그래서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는 주기의 역수는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물리적으로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분의 1 혹은 초분의 회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회는 물리적으로는 사실 단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아까 말한 차원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무차원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HZ라고 쓰고요. H는 대문자, Z는 소문자 이렇게 쓰고 헤르츠라고 읽기도 합니다. 후르츠 아니고 헤르츠. 그 헤르츠라는 사람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최초로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동수가 왜 t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t가 뭐고 t가 왜 아까 그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마루와 마루 사이에 시간 차이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요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열심히 만든 겁니다. 30분 동안.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진행하는 모습을 특정 순간에 그냥 사진을 찰칵 찍어요. 찰칵 찍어가지고 붙이면 왼쪽 그래프가 됩니다. 왼쪽 그래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편의상 요 부분이라고 할게요. 잠깐 잘 붙었나 볼게. 붙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요 초록색 부분을 요 부분이라고 합시다. 잘 붙었네요. 그러면 초록색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람다, 파장이 됩니다. 파장이. 자, 근데요. 제가 요 모습을 이번에는 저게 파란색으로 제가 박스 친 부분 있죠. 세로로 길다라는 부분. 요 부분을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인데 세로로 길다란 사진인 거죠. 그럼 이 순간에 딱 사진을 찍어요. 이 순간에 그걸 0초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럼 매질이 요 가운데 있는 모습이 찍힌 거죠. 그럼 그 모습을 찍은 것을 요 시간축 0초에다가 붙입니다. 0초 때 찍은 사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매질이 여기 있었어요. 매질이. 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나요. 지났더니 이제 매질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에 사진을 찍어요. 0.1초라고 합시다. 0.1초 때 이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0.1초에 해당하는 시간축에다가 0.1초 때 찍은 사진을 붙입니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0.1초가 지나서 0.2초가 되었어요. 그때 딱 마루가 지나갔어요. 이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면 여기는 이제 빨간색 부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얘도 왼쪽과 비슷한 형태의 그림으로 사인 함수를 그리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 부분이 되겠고요. 또 계속 보세요.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이 순간이 이 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서 골이 지나가는 순간 있죠. 이 순간이 이제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지나가서 이제 두 번째 마루가 지나가는 순간 있죠. 이 순간이 이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록색 순간.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요 순간부터 요 순간이 될 때까지 매질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보면 이 순간에 매질이 제일 위에 있었죠.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 맨 아래쪽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빨간색 순간부터 초록색 순간까지 한 번 진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요 시각하고 요 시각 사이의 차이가 바로 주기가 되는 거죠.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되니까. 자,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저 초록색하고 요 빨간색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죠. 요 사이 거리가. 그럼 자, 보세요. 자, 요 순간부터 보십시오. 요 순간부터 요 순간까지 이 파동은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한 파장만큼 이동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장만큼 이동했는데 한 파장만큼 이동하는 동안 매질은 딱 한 번 진동했습니다. 근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의 전파 속력,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 됩니다.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한 파장만큼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외우기는 쉬운 이유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리랑 주기, 그리고 길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리랑 파장, 이렇게 하면 주기분의 파장이 신기하게도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밑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파동의 전파 속력은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입니다. 근데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 주파수죠. 그래서 이거를 람다 F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 F라는 식을 좀 더 많이 써요. 이 식이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F하고 T는요. F하고 T는 요게 좀 중요합니다.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원에 의해서 한번 결정된 요 주기 진동수는 전파되는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눈은 요 진동수에 따라 빛의 진동수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빛이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져요. 속력이 느려지는데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봐도 색깔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좀 색감은 다를 수 있어도 색깔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소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소리의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냅니다. 예, 요게 진동수가 큰 소리입니다. 오, 요게 진동수가 작은 소리예요. 그래서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동수가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물속에 들어가도 그 진동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물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변하느냐? 속력이 변합니다. 속력과 파장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속력과 파장은 당연히 파동의 종류와 다르면 다르고요. 그다음 매질이 다르면 다릅니다. 근데 빛과 소리에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인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빛은 매질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매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매질에 의해서 속력이 결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같은 매질이라도 진동수에 따라서 또 속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소리와 같은 역학적 파동은 오로지 매질에 의해서 전파 속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공기 중에서 듣는 게 진동수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진동수 곱하기 파장은 동일해요. 근데 얘가 물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소리의 속력은 물속에서 빨라집니다. 예, 빨라지는데 빨라짐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또 물속에서끼리 또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파장이 길어지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근데 높은 소리나 낮은 소리나 요 두 개 곱한 값은 같은 매질이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역학적 파동은요. 그래서 역학적 파동이 좀 더 쉽습니다. 그냥 매질과 파동의 종류가 같으면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빛의 경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게 이제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시험 내기 딱 좋은 부분이에요. 요 위에 부분이. 요 보면 파동의 전파 속력을 역학적 파동이냐 전자기파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역학적 파동은 일단 말을 잘 안 듣는 매질이 필요한, 미안합니다.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은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파 속력하고 파장은 동일선상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진동수는 전자기파든 역학적 파동이 다 상관없이 파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스피커에서 한번 결정되면 전파되는 동안에 물에서 공기에서 물로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진동수는. 그리고 그 전구에서 나온 빛은요, LED에서 나온 빛은 그 LED에서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은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도 색깔이 안 바뀝니다. 진동수가. 근데 속력은 매질이 바뀌면 바뀌어요. 파장하고 속력은.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집니다. 역학적 파동은. 자, 요거 여러분 외워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외우지 않아도 문제는 다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근거가 나와 있어도 안 외워도 풀 수 있는데, 이걸 외워두면 여러분 문제 풀 때 혹시 잘못 풀더라도 내 상식하고 안 맞는데 하면은 다시 실수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제 상황과 맞게끔 문제가 설정이 되거든요. 자, 줄의 경우에는 줄에서의 파동은 줄이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빠릅니다. 줄이 가늘면 똑같이 이게 진동을 시키더라도 얘가 관성이 작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동을 해서 빨리빨리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줄이 팽팽하면 똑같은 굵기라도 줄이 팽팽하면은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속도의 변화를 빨리 시켜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동이 돼서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약간은 느낌을 가지고 외우고요. 일단 물결파도 사실 느낌을 이렇게 가지면 돼요. 자, 물결파는 물결파 표면에서 만들어집니다. 물결파 표면을 통해서 전파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속력이 늘어지는 요인은 뭐냐 하면 그 바닥으로부터의 마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바닥이 멀면 멀수록 그 마찰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겠죠. 그래서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바닥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그러니까 수심이 얕을수록 바닥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마찰을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진다. 약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리의 경우입니다. 소리는 고체가 액체가 무조건 기체보다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체가 훨씬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달됩니다. 액체가 두 번째로 가깝죠. 근데 기체는 멀잖아요. 분자하고 분자 사이 거리가. 그래서 에너지가 좀 전달되는 속도가 천천히 이렇게 됩니다. 너무 크게 소리 지르셔. 아, 요게 바로 이제 종파죠. 예. 이 횡격막이 이제 진동하면서 알았다, 미안하다. 자, 이 소리의 전파 속력은요,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빠를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속력이 좀 다른 겁니다. 그 공기를 통해서 소리의 에너지가 전파되는 속력이 있고, 그 공기 분자 자체가 이게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그 진동하는 속력이 있거든요, 평균 속력. 근데 신기하게도 그 공기 분자가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위치가 바뀌는 그 속력이 클수록 소리의 전파 속력도 빠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체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소리도 활발하게 전달합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같은 온도면은 분자량이 작을수록, 그래서 헬륨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헬륨 풍선 같은 게 이제 마시고 소리 내면 소리 이상하게 나오죠. 그게 이제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륨이 이제 보통 우리 공기는 질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질소보다는 이제 원자보다 작으니까 분자량이 작죠. 그러면 똑같은 온도라도 소리의 속력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가 좀 달라지는. 이 보면 좀 이거 설명은 좀 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진동수는 안 바뀐다 했는데 이거는 또 정상파 조건에서는 또 같은 정상파면 진동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시부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이제 같은 온도면은 이게 온도라는 게 이거 참고로 하십시오. 시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온도라는 게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요. 요게 이제 온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더 요렇게라고 표기를 할게요. 온도는 이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같은 기체라면 질량은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빠릅니다. 이거 파동의 전파 속력은 아니에요. 그럼 이 전파 속력이 빠르면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빠르면 그 소리의 전파 속력도 빠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온도면은 질량이 작은 입자일수록 얘가 빨라요. 그래서 얘가 빠른 조건이 그 소리의 전파 속력이 빠른 조건이기도 합니다. 기체에서.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전자기파 볼게요.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다 했잖아요. 매질이 필요 없어서 매질이 없는 경우 있죠. 그게 진공의 경우입니다. 진공의 경우에는 모두 같아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역학적 파동하고 비슷하죠. 역학적 파동은 공기가 지금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공기에 똑같은 온도면 속력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자기파는 진공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공에서만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해요. 3억 m/s를 일정합니다. 근데 물질 속에 들어가면요, 요 물질이 매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이 물질이 전자기파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그 방해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더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간색도 느려지고 주황색도 느려지고 초록색도 느려지고 보라색도 느려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느려지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서 방해를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서 속력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굴절인데 그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져서 색깔이 분리되어서 나오게 돼요. 그게 스펙트럼입니다. 무지개고. 그래서 요게 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전자기파는 진공에서는 역학적 파동하고 비슷해요.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물질 속에 들어가면 역학적 파동은 물 속에서 해가지고 속력이 같은데, 그 전자기파는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물 속에서 속력이 다릅니다. 진공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속력이 같은데 물 속에 들어가면 빨간색, 파란색이 다 느려집니다. 소리는 빨라지는데 빛은 느려집니다. 느려지는데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진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역학적 파동하고 전자기파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유 대라. 자 이제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뜨거 아니네요. 뜨거 2022년 11월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시간 t =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점 PQ는 x축상의 지점이다. 그림 나는 PQ 중 한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매질 A에서 매질 B로 이렇게 진행 방향을 줬습니다. 줬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요 P점이냐 Q점이냐인데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일단 P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게 여기 시간에 따른 변이니까 사진을 찍은 건데 세로로 길다란 사진을 찍은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P점을 찍은 거라고 합시다. P점을 찍었으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지금 최초로는 매질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중간에 있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 왼쪽에 있는 마루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루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질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요 부분이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생각해 봐. 그럼 얘가 이동하면은 마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매질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이동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보세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매질이 어떻게 됐어? 내려갔죠. 그래서 P점이 아닌 거예요. 그럼 Q점이 맞는지 볼까요? 자, Q점이라고 치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왼쪽에 있는 게 골이죠. 골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매질이 위로 올라가죠.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이제 Q점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는 P점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라고 했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내려가려면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왼쪽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가 P점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 라고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조합으로부터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파동의 진동수 물어봤습니다. 자, 파동의 진동수는 매질 A에서나 매질 B에서나 진동수가 같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Q에 대한 그래프여서 그 매질 B에서의 주기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주기가 곧 매질 A에서의 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주기는 요 모양이나 혹은 요 모양이나 혹은 요 태극 모양의 이제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시간 차이를. 그럼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죠. 그래서 2분의 1 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2초분의 1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나는 Q에서의 파동의 변이다. 이거는 이제 문제 해석하면서 바로 알아냈죠. 그리고 파동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다 했는데요. 자,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매질 A에서 B로 가더라도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결국에 파장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질 A에서의 파장은 요 모양으로 구하는 게 낫겠네요. 요 모양. 요게 A에서의 파장이죠. 예, 람다 A라고 합시다. 자, 그다음 B에서의 파장 볼게요. B에서의 파장은 요 모양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반복. 그러니까 요 종 모양이나 여기 빗살무늬 토기 모양이나 요 태극 모양이나 뭐 그때 상황에 맞게 쉬운 걸로 그냥 구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6에서 8 사이니까 얼마입니까? 2가 되죠. 예. 람다 B는 2가 됩니다. 그러면 파장의 비가 4대 2니까 속력의 비도 4대 2가 되는 겁니다. 속력의 비가 2대 1이 되니까 그럼 숫자를 여기 적어요. A가 2고 B가 1이죠. 2대 1이니까 그럼 2는 1의 2배이다. 맞죠? 맞아요. 예, 그래서 D것은 맞습니다. 4번이 답이었습니다. 안 끝났어요. 이거 하고 또 실험 소개도 있습니다. 오늘 좀 꽉 차서 수업이 됩니다. 자,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t = 0일 때 일정한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x 이꼴 2cm에서의 y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 진행 방향 한번 구해 볼게요. 저 오른쪽 그래프는 x 이꼴 2cm 요 부분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변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질이 내려갔죠. 내려가려면 골이 지나가야 돼요. 그럼 얘는 왼쪽에 골이 있어요? 오른쪽에 골이 있어요? 오른쪽에 골이 있잖아. 그럼 얘가 지나가야 되니까 얘의 진행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왼쪽 방향이 되는 거죠. 예, 속도 방향이 지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골이 됐잖아요. 변이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골이 지나가야 돼요. 골이. 그럼 얘가 마르고 얘가 골이니까 골이 지나가려면 왼쪽으로 지나가야지 이제 이 부분에 골이 지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혹은 잘못 그렸네. 나도 람다를 근데 순서를 잘못 쓰고 있네 계속. 이렇게 되는데 요 왼쪽 그래프로부터 일단 주기를 파장을 구할 수 있죠. 태극 모양으로 구하면 되겠죠. 예, 얘가 파장입니다. 파장이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요 태극 모양 역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기가 되는 거예요. 주기. 요게 x 거리고 얘가 t 시간이잖아요. 이때 얘가 거리면은 파장을 구할 수 있고 얘가 시간이면은 주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가 2초고 파장이 4m니까 주기분의 파장하면 2분의 4 해서 2cm/s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자, 그 다음 디귿 알려줄게요. 2초일 때 x 이꼴 4cm에서 y는 2cm이다. 이게 좀 어렵죠. 자, x 이꼴 4cm인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자, 얘 푸는 방법 한번 알려줄게요. 잘 들으세요. 무조건요.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몇 cm인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4분의 1주기의 정수배밖에 못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지금 주기가 몇 초예요? 주기가 2초죠. 그럼 4분의 1주기면 몇 초예요? 2분의 1초죠. 그럼 얘는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죠.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4분의 1주기당 진폭만큼 이동을 합니다. 진폭만큼. 그럼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마루인 부분이 왼쪽으로 지나가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딱 4분의 4박자예요.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한 주기가 2초였죠? 그러면 2분의 1초일 때는 여기에 있어요. 잠깐. 맞아. 주기가 2초니까 4분의 1주기가 0.5초죠? 그럼 0.5초, 1초, 1.5초, 2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자체는 구하기 쉽습니다. 디귿 자체는 주기가 이게 2초가 결국에 주기니까 한 주기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돌아오기 때문에 x 이꼴 4cm일 때 지금 0초일 때 0cm였잖아요. 그럼 한 주기 지났을 때도 당연히 0c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렸다는 건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바꿔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거를 x 이꼴 4cm인 지점에서의 0.5초 뒤에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2cm인 거예요. 그러면 1초 이후에 위치는 어디냐? 하면 0입니다. 1.5초 뒤에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마이너스 2cm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2초일 때는 이거고요. 또 더 꼬우면 2.5초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2.5초는 한 주기 지나고 나서 또 0.5초 뒤죠. 그 3초 뒤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한 주기 지나고 나서 1초 뒤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주기의 4분의 1 지날 때마다 진폭만큼 이동한다라는 것으로 몇 초 뒤에 매질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해했는지. 자, 요 부분요. 요 부분에 0.5초 뒤의 위치는 얼마예요? x 이꼴 2cm의 0.5초 뒤의 위치 y 마이너스 2죠. 1초 뒤면은 0이고요. 1.5초 뒤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초면은 이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지점 볼게요. 요 지점 x 이꼴 1cm.
0.5초 뒤에 어디예요? 0입니다. 1초 뒤에는 마이너스 2, 1.5초 뒤에는 0, 2초 뒤에는 다시 2cm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4분의 1주기 단위로 진폭만큼 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내용은 끝났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실험은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요거를 이제 5cm 간격으로 선을 끊는 거예요. 이게 전지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용수철하고 줄로 실험을 하는 건데, 자, 용수철이라는 동일한 매질에서 동일한 횡파를 역학적 파동을 만들어내면요 속력이 같아야 돼요. 동일한 매질이니까. 그래서 해보면은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동수하고 파장 곱한 게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파장을 구해보고 그 진동수를 곱해보면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매질이 다르면 그 속력 자체가 달라지고, 역시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이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무식하게 해요. 이게 이해를쯤면은 메트로놈을 켜놓고요 1초에 2번씩 흔듭니다. 손으로. 이 손으로 다 한 거예요. 이거는 1초에 3번 흔드는 거예요. 이건 1초에 4번 흔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굵은 줄이에요. 자, 머릿속으로 딱 잔상을 남겨보십시오. 이게 굵은 줄이고 요게 가는 줄입니다. 아니, 전부 다 가는 줄이에요. 아까보다 전체적으로 빠르죠. 속력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는 줄에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장은 짧아져서 그 곱수는 일정하게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가요? 아니 그냥 내 거는. 아, 이거는 아니 이게 사람이 흔들다 보니까 일정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흔들다 보니까 약간 오차는 있는데 용수철에서의 속력은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장은 짧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곱은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굵은 줄 자체에서는 역시 또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장은 짧아져서 그 곱수는 일정하고요. 요 가는 줄은 역시 그 곱이 일정한데 굵은 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속력이 커진 것을 볼 수 있고, 매질에 따라서 매질의 종류와 굵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속력이 다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같은 매질에서는 그 진동수가 달라도 파장과의 곱인 속력은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한번 해보고 싶으면 과학 동아리 시간에 한번 주제를 잡아서 해봐도 뭐 괜찮은 추천하는 실험입니다. 직접 해보진 않고 좀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수고했습니다.